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특히 왜 스스로 보도하지 않고 열린 공감 TV에 전달했는지 등 밝혀야 할 사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찰은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언론이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송사에 대해서 아니, 길들이기 차원이 자, 아니냐라는 비판을 법원의 영장을 법원에다가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에서 발부했잖아요. 즉 길들이기가 아니라 법원이 영장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서 영장을 그 장소에 대해서 발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저널리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아니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거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고 제가 거기서 가면 되잖아요. 지금 자꾸 그걸 가지고 행위 자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법원의 압수 영장 발부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이 타당하다고 장 보시는 건지. 그럼 이건 압수수색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시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에 볼 때는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법원의 영장 발부를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영장 집행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상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데 그 개인정보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의 대상, 공직예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론인 치고 자신이 취득한 개인정보, 주소나 전화번호를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풀이라 그러죠. 풀 한번 해보지 않은, 공유 한번 해보지 않은 기자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를 위해서 서로 간에 취득한 정보를 나눠주고 공유하는 건 언론의 일반적인 관례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미디어 오늘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 MBC 본부는 뉴스룸이 마치 성역이나 된 듯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는 궤변을 드러내며 수사관 진입까지 막아서는 모습은 말 그대로 특권 세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검찰이 MBC 사장실과 컴퓨터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입구까지 나와 수사관들이 길 안내까지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론 탄압이 아니고 지금은 언론 탄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어제의 압수수색은 더도 덜도 아닌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일 뿐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MBC 언론노조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는 부인하지 않으며 그저 언론 탄압만을 거듭 주장하고 있으니 불법성을 인정한다는 방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정한 법치주의 앞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MBC는 지난 정권 마치 정권과 한 몸이라도 된 양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고 편향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억지 논리로 자신들은 취해먹고 있는 양 특권의식에 갇혀있는 MBC는 이미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의와 책임도 져버렸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특히 왜 스스로 보도하지 않고 열린 공감 TV에 전달했는지 등 밝혀야 할 사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찰은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언론이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MBC 역시 어설픈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본인들이 자초한 압수수색이니 늘 주장했던 대로 진실을 밝히는 일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발표한 내용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른 가이드
보도국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거 자체는 예전에는 2017년도 그 보도국 압수수색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대상에 보도국 뉴스룸이 있다는 것은 법원이 검찰에 청구해서 판단한 겁니다. 즉 법원이 판단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니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 방송사 보도가 아닌 것들. 아, 글쎄, 그건- 보도해야 할 취재원이라든지 이런 자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 아니 그런 거기에는 것들이 압수수색 물건, 압수수색 대상 물건도 정해져 있고 압수수색 장소도 특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마치 그 법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지역 장소를 특정했고 거기서 필요한 압수 물건을 압수하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허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런 그 언론사의 논리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부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도를 위축시키거나 취재의 어떤 그 자유로운 또 취재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건 법원 쪽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그러니까 법원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에 따른 결정을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그걸 자꾸 가지고 그 행위 자체를 말씀을 하시면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합시다. 반복된 질문에 아니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잖아. 방송사에 대해서 그 아니, 길들이기 차원이 자, 아니냐라는 비판을 법원의 영장을 법원에다가 말씀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2017년 영장에서 발부했잖아요. 즉 길들이기가 아니라 법원이 영장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압수 영장을 그 장소에 대해서 발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저널리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아니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제가 거기서 답을 드리잖아요. 지금 자꾸 그걸 가지고 행위 자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이장 타당하다고 보시는 보시면 건지 그럼 이건 압수수색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법원의 영장 발부를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영장 집행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도국에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그 부분은 반대하는 거 아니냐. MBC 압수수색에 대해서 MBC 일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2017년도에는 MBC 본사 MB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때는 지지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안내까지 해놓고 그때는 이제 맞고 지금 압수수색은 잘못했다는 얘기가 이런 반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채널A 압수수색 때는 또 좀 반대로 그때는 압수수색을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로남불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 어떤 논리적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거론되는 사례들이 비교의 그 경중에서 명백히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MBC 압수수색, 임모 기자의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의 범죄의 단서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 개인정보 유출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명백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공익적 요구가 있는 사안이고 과거 인사청문,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인사정보들 또는 검증할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결국 한동훈 장관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저는 압수수색이고 언론의 자유의 근본적 침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압수수색 그때는 이제 어느 때는 또 언론사 압수수색이 선택적으로 그때는 뭐 진실을 뭐 밝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같은 또 야당일 때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게 politician이라고 하느냐라는 이런 비판이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지금 채널 A 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시간도 예, 화장실 압수수색 뭐 그때도 그렇고요. 이번 사안 자체를 그것이 공교롭게도 MBC 그리고 MBC에 소속돼 있는 임모 팀장과 관련된 그리고 그분이 당시 소위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과 관련된 장본인 보도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상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데 그 개인정보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의 대상 공직예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분 괜찮. 그 사안 자체를 뭐 직접 괜찮다고. 비교해서 논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근데 비교가 안 되는데 어쨌든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십시오. 또 아니 비판하더니 누가 비판을 한다? 대상은 비판한다. 그리고 일단 채널 A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이 채널 A 압수수색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안과 이번 사안을 대상이 언론사라고 하는 공통점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A 사건의 그 당시 혐의는 한 개인이 아니라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피의자를 협박해서 겁박해서 또 다른 정치적 희생양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혐의를 나중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당시 그런 혐의를 받았던 유중한 사건이었고요. 이번 사건은 이마무개 기자라고 하는 개인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안이 경중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몇 번 안 앉아 있긴 하지만 언론인 치고 자신이 취득한 개인정보, 주소나 전화번호를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풀이라 그러죠. 풀 한번 해보지 않은, 공유 한번 해보지 않은 기자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를 위해서 서로 간에 취득한 정보를 나눠주고 공유하는 건 언론의 일반적인 관례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업이 뭔지, 진짜 직업이 뭔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